어느 정도 다 오신 것 같으니까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기 김세현입니다.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2교시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해서 말로나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교시 수업은 Fundamental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개념학습을 하는 수업이고요. 2교시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적용이라 함은 문제에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런 문제에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실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영상 데이터라던가 그런 실제 상황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1주차 수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수업은 조금 더 개념학습의 측면이 강화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집계함수 내용을 조금만 더 보완해서 학습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쪽 집계함수 쪽 콜앱을 켜주시고요. 집계함수 콜앱을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ARR이 mp.range 1,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이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12, 라고 하는 쉐입의 ND 어레이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 상태에서 썸을 하면 값이 하나가 나와요. 인트 값 하나라는 건 얘의 쉐입은 빈튜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12, 에서 빈튜플로 오면서 10이라는 숫자가 지워진 거죠. 요 감각을 쭉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거랑 위에 건 같은 거고요. ARR.min 하면 값이 하나죠. 역시 빈튜플입니다. 이것도 값이 하나니까 빈튜플이죠. 마찬가지 다 함수의 성격은 다르지만 마찬가지 빈튜플입니다. 즉, 이 모든 함수들은 이 12, 라는 쉐입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퍼센탈도 마찬가지죠. 이 감각을 그대로 끌고 밑으로 와봅시다. 얘는 3,4죠. 엔딤이 0짜리 엔디 어레이가 반환되는 건 아닌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이게 그냥 인트 값 하나를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냥 요런 형태의 쉐입이라는 감각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면 충분해요. 3,4입니다. 이 상태에서 엑시스는 0. 엑시스는 0이 무슨 뜻이요? 위랑 똑같이 엑시스는 0을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죠. 엑시스는 0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을 지워서 4가 남는 거죠. 마찬가지 얘도 엑시스는 1을 지운다. 4를 지워서 3이 남는 거죠. 엑시스는 1을 지우면 4를 지웠으니까 3이 남을 거고요. 0을 지우면 3을 지웠으니까 4가 남겠죠. 이런 형태로 계속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ARR을 하나 잡을 건데 잠깐만요. 커넥트가 안 돼 있네. mp.arange 24 reshape 2,3,4를 잡아보겠습니다. 잠시 실행을 하고 돌아올게요. 좀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네. 아이고. 대집계 함수 쪽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쭉 실행이 가능할 거고요. 여기 쪽으로 와봅시다. 24, 2,3,4짜리가 있어요. ARR은 이렇게 생겼고 이 상태에서 ARR 점 쉐입을 뽑아보시면 2,3,4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ARR 점 min 엑시스는 1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번 엑시스를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3이라는 엑시스가 지워질 거고 그럼 얘의 쉐입은 2,4가 될 겁니다. 얘의 쉐입이 2,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2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4도 지워야겠죠. 이 4를 지우려면 다시 한 번 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얘가 이 4가 엑시스는 1자리에 있으니까 엑시스는 1을 하시면 2가 남겠죠. 되죠? 혹은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 3, 4예요. 이 상태에서 3이랑 4를 동시에 지워도 되잖아요. 동시에 지우려면 이 안에다가 1,2 그러니까 엑시스 1이랑 엑시스 2를 동시에 지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두 개가 동시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시스는 쉐입에서 지우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ARR.sort 이 부분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뭐 이쪽 내용은 가볍게 넘겨주고요. 마그소트는 쉐입이 당연히 보존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쉐입이 이제 20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ARR 엑시스는 0,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1교시 수업할 때 2,3이에요. 근데 우리가 2에 대해서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어떤 엑시스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는 거죠. 두 개가 있는 어떤 엑시스는 이 위에 여기를 기준으로 60, 30이 두 개짜리죠. 50, 20도 두 개짜리죠. 40, 10도 두 개짜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개짜리들이 정렬이 돼서 밑과 같은 형태를 띄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개짜리가 정렬된다는 건 60, 50, 40이라는 이 위의 값과 30, 20, 10이라는 밑에 값이 정렬이 되는 거죠. 이걸 바꿔보시면 아, 위의 값이 정렬이 되었고 3짜리 밑에 값도 정렬이 되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구성하는 모든 함수들은 그냥 쉐입에 갖다 붙이시면 웬만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같은 논의를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집계함수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2교시 수업 자료로 넘어가 봅시다.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시면 1차시 2교시 수업 자료라고 해서 올려놓은 콜앱이 하나가 있는데 이 콜앱을 켜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다 키셨을 것 같으니까 아마 처음 열면 이렇게 다 닫혀 있을 거예요. 혹시 열려 있다면 여러분이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세팅 열지 말고 실행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22개의 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 옆에 보면 여기 실행시키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열지 말고 요거 클릭만 하시면 돼요. 다 클릭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기본 개념 여기부터 열고 들어갑시다.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뭔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적어 보시면 되는데 어이구 씨, 내 거 답이 다 나와 있네. 잠깐.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직접 답을 써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쓰기를 바라는 거는 요 기본 개념 있죠? 여기에 있는 문제가 총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4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콜앱에 이거 프린트가 다 결과가 뽑혀 있나요? 안 뽑혀 있죠? 안 뽑혀 있어요. 안 뽑혀 있어요? 그러면 요거 4개에 대해서 답을 쭉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코드를 보면서 지금 일부러 실행이 안 되게 주석 처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틀려도 괜찮아요. 답란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리고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하면 그때 더 드릴게요. 채워보세요.
아, 혹시 몰라서 3번 문제 엔드포인트는 false라는 파라미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찍어보시면 됩니다. 틀리고 배우는 것도 아주 좋아요. 다들 3번에서 4번 넘어가는 그 경계 언저리에 있나요? 예. 오케이.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볼게요. 자, 이제 같이 맞춰 봅시다. 답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주석 처리된 거를 풀고 실행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차이점, 우리 1교시 끝날 때쯤 설명했었어요.
넘파이 배열은 자료형이 같다. 다만 파이썬 리스트는 다른 자료형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1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1이 원인이 돼서 2가 발생하는 거죠. 약간 인과관계가 있는데 파이썬 리스트가 데이터를 쓰고 읽을 때 넘파이 어레이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를 잡아내셨으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더 차이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 코드의 출력 결과와 결과물의 의미를 작성하시오. 일단 얘의 쉐입은 다들 추정하셨죠? 4,3의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엔딤은 차원수. 그러니까 이 쉐입에 원소가 몇 개 있는가? 그러니까 두 개가 있겠죠. 2차원 엔디 어레이고요. 끝에 보시면 6.0이라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다 실수로 맞춰졌겠죠? D타입은 플로트 64. A 점 사이즈 총 원소가 몇 개인가? 4 곱하기 3에서 12라고 쓰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 배열의 D타입과 쉐입을 구하시오. 뽑고 설명할게요. MT입니다. 자, 수업 때 약간 눈썰미가 좋았으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봤어도 상관은 없어요. MT는 실수형입니다. 쉐입 3이라고 그랬죠? 플로트 64의 3입니다. 자, 그런데 원스, 제로스 역시 플로트입니다. 1차시로 돌아가서 보면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원스가 위에 있네. 생성법. 이쪽에서 보시면 요 원스가 있거든요. 뒤에 점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뒤에 점이 붙어 있습니다. 얘도 플로트고요. 제로스 역시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그램 설정으로 돌아오셔서 플루트 64, 2,3 인트. 잠깐만. 아, 여기 D타입은 인트라고 적어놨죠? 그러면 플루트 64라는 원래 D타입에서 D타입이 인트로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얘는 인트 64, 2,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p.full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7이라는 값으로 쭉 채우는 거죠. 그런데 뒤에 D타입은 불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우리 파이썬 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0은 false죠. 0을 제외한 모든 값은 true죠. 얘는 0을 제외한 값이죠. 그러니까 얘는 true로 2,3이 쭉 들어갈 겁니다. A레인지 1,5, 0.5는 1부터 시작해서 0.5씩 쭉 더해 나가시는 거니까 쉐입은 8이고 0.5라는 스텝을 가진 플로트 64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D타입은 int라는 구속 조건을 뒤에 걸어놨으니까 int 64고 12가 될 겁니다. 이 경우 린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5짜리의 쉐입을 5,라는 쉐입을 가질 거고요. 왜냐면 끝에 값이 5니까 원소개수 5개라는 뜻이에요. 0에서 시작해서 10에서 끝나죠. 그래서 5,라는 쉐입을 가지고 플로트 64가 될 거고요. 이게 플로트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분수,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플로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엔드포인트는 first라는 변수를 추가했어요. 똑같이 5,고 플로트 64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를 밑에서 확인해 봅시다. 배열을 찍어볼게요. 자, MT입니다. 쓰레기 값이 3개 찍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0이죠? 실수입니다. 실수. 1, 근데 우리가 위에서 D타입은 int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뒤에 소수점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7은 true라 그랬죠? 이렇게 true 6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레인지의 결과, 얘 역시 A레인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요 엔드포인트는 false라는 게 무슨 기능을 하느냐? 요 밑을 보시면 요 10이 있죠? 요게 엔드포인트예요. 보세요. 얘는 스타트, 0이 스타트, 10이 엔드죠.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가 원래는 포함이 되는데 요 경우는 포함을 안 한 채로 5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0부터 10까지 6개로 쪼갠 다음에 끝에 있는 걸 날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당황했을 수 있어요. 6번 답이 왜 이 모양이 꼴이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냐면 참 이게 골 때려요.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얘가 연산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0,5짜리 그러니까 0.5의 간격으로 총 12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얘가 그냥 얘를 0.5를 1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1씩 더해가면서 12개까지 하는 겁니다. 당연히 틀렸을 거예요. 당연히 틀렸을 거고 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한 1번부터 5번까지 요 정도, 아니 요 정도, 혹은 이제 좀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7번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었는가? 뭐 그 정도까지 하셨으면 아주 훌륭하게 1교시를 들으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개념 다 되시고요. 기초 변환 함수로 갑시다. 자, 여기 transform 0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ARR1을 ARR2 쉐입으로 리쉐입이 가능하다면 리쉐입하고 리쉐입이 안 되면 그냥 ARR2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try except 쓰지 말고 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고 푸는 거 봐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 출력은 여러분이 직접 출력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코드를 잘 짜시고 여기 check transform 01이라고 하는 셀을 실행을 하셨을 때 코드를 잘 짜셨다면 정답이라고 뜰 거고요. 코드를 잘못 짜셨다면 아마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문구가 뜰 겁니다. 인강이 됐고. 되신 분들은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성원이 됐고. 됐고. 이제 같이 해봅시다. 자, 트랜스폼 01 리쉐입이 가능한 조건은 뭐죠? 혹시 아무나 마이크를 켜고 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쉐입이 같다. 리쉐입이 가능한 조건. 사이즈가 같다. 쉐입이 그렇죠. 사이즈가 같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의 사이즈가 같다면, 그러니까 ARR1이라고 하는 친구의 사이즈와 ARR2라고 하는 친구의 사이즈가 같다면 가능하겠죠.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뭔가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거 인덴테이션이 왜 이러네? 다르다면 그냥 ARR2 반환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반환하셔야 되는 건 ARR2를 잠깐만. ARR1을 ARR2의 쉐입으로 바꾸는 거죠. ARR2.shape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같으면 리쉐입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ARR.reshape을 사용하면 리쉐입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되셨으면 그 다음 정렬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열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두 개를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소트 01, ARR 아이디는 학생 아이디를 담은 ND 어레이, ARR 하이트는 학생들의 키를 담은 ND 어레이이다. 학생들의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의한 아이디를 구하시오. 즉, 이 아이디랑 이 키가
하나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를 정렬을 했을 때, 얘를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아이디는 어떻게 바뀌겠는가? 그러니까 얘의 1대1 대응되는 아이디는 어떻게 바뀌겠는가를 찾아주시면 돼요. 설계하는데 1분 드리고 혹시 시간 봐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해보세요. 소트 01만 하시면 됩니다. (30초만) 더 기다릴게요. 자, 이제 같이 풀어봅시다. 학생들의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했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얘네가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을 했을 때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RR height 점 argsort를 하시면 요 위치가 나오겠죠. 요거를 ARRID에 대해서 인덱싱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되시죠?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요 비슷한 행위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요번에는 똑같을 때 그냥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 합친 거예요. 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30초 정도 드릴게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조건을 보시면 정렬한 AR라를 반환하라 그랬어요. 아이디만 반환하시면 안 됩니다. 20초만 더 드릴게요.
가봅시다.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다. 자, 키를 정렬하면 얘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위치는 어디로 달라지겠는가를 알려주는 게 위에서부터 얘기했듯이 아그소트죠. ARR의 1열, 그러니까 정확히는 2열이죠. 그러면 인덱스 기준에는 1번이 되겠네요. 요걸 뽑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가소트를 하시면 이제 이 각각의 요 사람들, 그러니까 요 이의 쉐입을 가지는 엔디 어레이들이 어디로 가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되시죠? 요거에 대해서 인덱싱만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혹시 가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시죠? 되셨으면 가봅시다. 정의를 하면서 다 드시고요. 인덱싱을 해볼게요. 다음 인덱싱 결과를 맞춰봅시다. 자, 여기 문제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침착하게 갑시다. 요 위에 있는 인덱싱 결과 맞추기 첫 번째 문제만 해볼게요. 시간 3분 드리고 푸는 거 봐서 1분에서 2분까지 더 드릴게요. 풀어봅시다. 다 풀더라도 요거 주석은 풀어서 확인해보지 말고 본인의 사고를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 3분 정도 드려볼게요. 항상 그렇듯 일단 풀이가 완료된 친구들은 채팅이 끝났다고 적어주시고. 자, 이제 가봅시다. 일단 MD 어레이가 나오면 무의식 중에 쉐입을 쓰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얘 쉐입이 어떻게 되죠? 아무나? 3,5요?
그렇죠. 3,5죠. 좋아요. 자, 1번입니다. 3,5인데 0부터 2까지 콜론으로 연결해 놨어요. 우리 파이썬을 열심히 배우던 1학년의 기억을 회상해 보면 0 콜론이 있는 0이랑 1을 이야기하는 거죠. 1 콜론 4는 1, 2, 3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0 콜론 2랑 1 콜론 4를 펜시 인덱싱을 해 놓았다는 건 결국 뭘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랑 여기에서 1, 2, 3번 원소를 뽑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자, 0이랑 2가 리스트로 있죠. 그러니까 일단 0번이랑 2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1 콜론 3이라는 건 1번이랑 2번 추출하겠다는 이야기죠. 1번이 2, 2번이 3, 1번이 12, 2번이 13. 그래서 이렇게 추출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A 콜론 콜론 2예요. 그럼 이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되는 거죠. 간격이 됩니다. 자, 2가 간격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온다는 거죠. 되겠죠? 최대값이 2니까. 그 다음 콜론이 하나라도 있으면 차원이 줄어들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요. 이게 콜론이 있는데도 숫자를 하나만 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1 콜론 2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숫자가 한 개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차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찍어볼까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항상 저희의 판단이 참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틀리면 망신이거든요. 틀렸네? 잠깐만. 네, 차원이 안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망신인데. 콜로니가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콜론이 있으면 지금 얘 쉐입이 여기서 보시면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1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은 꼭 한번 본인이 콜앱에 쳐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 같은 경우에는 0,2가 될 거고요. 그냥 콜론이면 전체 다 유지죠. 그러니까 0, 1, 2, 3, 4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0, 2고. 자, 근데 여기서 3 콜론 콜론 마이너스 1이요. 즉 3부터 시작해서 역수로 간다는 겁니다. 역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3, 2, 1, 0. 요게 뽑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0번이랑 2번에서 3번부터 역순으로 4, 3, 2, 1, 3번부터 역순으로 14, 13, 12, 11. 요 순서로 쭉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 요 친구 불리한 인덱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3으로 나온 나머지 0인 즉 3의 배수에 대해서는 true고 3의 배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false인 3,5짜리 ND 어레이를 반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번 뽑아볼게요. 요 ND 어레이를 뽑아보죠. 이걸 뽑으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에 대해서만 true가 찍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됐고 그 상태에서 요걸로 불리한 인덱싱을 하는 거죠. 그럼 true인 값들만 1차원으로 플래튼 돼서 나올 거니까 요런 꼴로 3, 6, 9, 12, 15가 뽑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형태의 인덱싱이 뭔가 조건부로 값을 뽑을 때 되게 자주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어떤 조건에 맞는 값들을 뽑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은 기출입니다. 요거 24년도 2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요 두 문제는 이제 연달아 푸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같은 문제예요. 1부터 2번까지 순서대로 실행할 때 물음에 답하시면 됩니다. 시간 일단은 한 2분 드리고요. 푸른 거 봐서 1분 더 드릴게요. 풀고 채팅에 풀었다고 남겨주세요. 풀어봅시다. 혹시 아직 채팅방에 안 남겨진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진행 상황에 걸쳐 있나요? 뭐지, 마지막 거 하고 있어요. 마스킹하는 불배열은 1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건가요? 혹시 마스킹하는 불배열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질문만 받고 풀이를 합시다. 다들 풀이는 어느 정도 끝이 나신 것 같고.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일단 A를 3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요 값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 1, 2 중에 하나겠죠. 고른 3,5짜리고 넣는 0으로 비교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도 3,5짜리가 되겠죠. 꼭 1차원이어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답을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작성하시오. 8자리, 그러니까 0, 1, 2, 3, 4, 5, 6, 7으로 이루어진 np.range 8을 리쉐입을 하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겠어요? 요거를
2,4로 리쉐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거 두 개, 안에 작은 거 네 개씩. 0, 1, 2, 3, 4, 5, 6, 7. 자, 여기다가 얘를 더하는 겁니다. 요걸 브로드캐스팅 하시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 할 거면 일단 차원이 안 맞죠? 2,4짜리랑 그냥 4짜리지 않습니까?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1을 추가합니다. 대괄호를 붙이는 거랑 같은 효과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그러니까 얘는 일단 2,4고요. 얘는 1,4니까 얘를 2,4로 늘려줘야겠죠, 뒤에 있는 걸. 그러려면 얘를 복제해서 한 번 더 붙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상태에서 둘을 원소끼리 하나하나 더해주시면 우리가 밑에서 보는 이런 어레이의 결과가 아름답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코드를 실행한 후 A1, A2에 저장되는 값과 코드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위에 있는 거 인덱싱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냐면 요거랑 얘를 맞추는 과정이잖아요. 영어에 이제 캐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아까 어떤 느낌인지 아나요? 캐스트. 요거 이제 단어를 찾아볼까? 캐스트 A to B. 근데 사실 그냥 프로그래밍 용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캐스트라는 게 어떤 걸 무언가로 변환시키다 이런 형태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얘로 변환시킨다. 요런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용어예요. 사실 용어의 이름보다도 그 과정을 암기하는 게 브로드캐스팅에서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콜론 찍고 1 콜론 콜론 2죠. 원래 A의 쉐입은 2,4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콜론을 찍었으면 0이랑 1이 둘 다 남을 거고요. 1 콜론 콜론이면 1부터 시작해서 2의 간격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1,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엑시스는 0 기준 0, 1 남고 엑시스는 1 기준 1, 3 남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그거 A 답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그 A에서 더한 게 A 저장 안 되니까. 자, 좆됐네. 강사의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하여튼 A는 수정이 안 돼 있죠. 요 상태입니다. 강의 준비 열심히 해야겠어. 0, 1, 1랑 1, 3이 뽑히는 거니까 이렇게 뽑힐 거고요. 요 상태는 아까 전에 그 1교시 때 서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집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1, 3, 5, 7이 뽑히는데 요거는 집을 했으니까 각각이 플래튼이 돼서 뽑히겠죠. 그래서 쉐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이제 덧셈만 하는 거니까 A에 실제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미안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요거를 닫아주시고 집계함수로 갑시다. 자, 요 위에 있는 친구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에그리게이트 1이랑 에그리게이트 2까지 같이 가봅시다. 되게 시의성이 적절한 주제네요. 일단 2분 드릴게요.
형태를 유지하려면 마스킹하는 배열이 1차원이어야 하나요? 이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이 끝났다고도 남겨주시고. 끝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막판 부스트를 받아서 빨라지는데. 일 분만 더 기다릴게요. 한 친구들은 답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실 넘파이에서 학교에서 넘파이 출제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브로드캐스팅으로만 거의 출제를 해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브로드캐스팅 1번, 밑에 있는 브로드캐스팅 2번. 봐봐요, 이거 24년 2학기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로 계속 출제를 합니다. 이건 24년 1학기 중간이고요. 단골 맛집이에요. 혹시 남은 친구들은 어디 정도에 와 있나요? 마지막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몇 개만 가볍게 확인해 봅시다. 3, 5가 안 되고 1, 2, 4, 6이 되죠. 안 되는 것만 가볍게 확인해 볼게요. A의 쉐입은 어떻게 되죠? 아무나 불러줘. A의 쉐입은 있어. 아, A의 쉐입 3일이요. A는 2, 3이 2, 3이요. 되겠죠? 3, 1은 아니고 얘는 두 개 있어. 3이고 아, 디멘션 같은데 A의 쉐입 지금 A. 엑시스는 0에서 1이 없죠? 2, 2, 3. 3이 3이 다르죠? 그래서 안 되고요. 얘는 3이고 5 같은 경우 디멘션 얘의 쉐입은 같은데 2, 3. 지금 엑시스는 0에서 얘는 1이 2. 없죠? 근데 3이 2랑 다르죠? 그래서 안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안 5 같은 되는구나. 경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얘의 쉐입은 2, 3. 얘는 2번 2. 같은 경우 위랑 마찬가지의 이유로 안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에러가 뜨고 세 번째랑 네 2번 번째가 같은 정상 실행이 경우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직접 이제 확인을 해 첫 보시면 번째랑 두 되겠습니다. 번째에서 에러가 그렇게 뜨고 세 번째랑 어려운 네 번째가 정상 부분은 실행이 아니었을 돼요. 거예요. 여기 뒤에 그래서 돛티 있는 거 이 부분도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요거 직접 하면 확인을 해 전치가 보시면 되는 것만 되겠습니다. 유의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2교시 수업은 여기 뒤에 여기까지 돛티 하고요. 있는 거 조심하시고 혹시 요거 하면 궁금한 점이 전치가 되는 있거나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문제를 풀다가 2교시 과제를 수업은 하다가 여기까지 질문이 하고요. 생기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혹시 되겠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랑은 3주차, 아니 뭔가 3차시 문제를 그러니까 풀다가 다음 과제를 하다가 주 질문이 생기면 월요일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겠고 만나는 걸로 합시다. 저랑은 3주차,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차시 그러니까 다음 주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세요.